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 한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라면서 좀 걱정 어린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분과 함께 왜 현재 구간의 시장이 이런지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주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환율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환율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이 한미반도체만 보고 있다가 오늘 오전장에 시장 좋아서 좋은 줄 알고 다른 일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환율 때문인가요?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죠. 다만 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강하게 튀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중에 하나죠. 환율과 유가.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꺾인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걸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본다면 1분기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하반기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이번에 나오면 제 생각엔 2분기 때는 더 좋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밀린다면 이 매크로 때문에 밀린다라고 보시면 맞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어디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지금 조정이 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분명히 체크는 해야겠지만 너무 걱정하진 말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부담이 되긴 한데 그 안에서 실적 베이스로 종목을 골라본다면 우리는 이 우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군들이 강한 걸까요? 첫 번째 주제, 전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많은 방송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주들의 봄이 왔다, 랠리 올라탈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전력 설비주들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리포트나 뭐 여러 가지 기사들 찾아봤을 때 다 좋다고, 뭐 수주장부도 쌓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좋은 게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가격인가? 혹은 그것보다 더 과하게 오른 걸까? 아니면은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계속해서 뭔가 수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올해 가장 대장이 HD 현대일렉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올해 지금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400억 정도 됩니다. 4,400억 예, 원이요. 네. 근데 그럼 작년에 3,00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4,46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한 3,200억 정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주당 얼마를 벌 거냐라는 거 계산을 해서 이제 뭐 PER을 계산을 하죠. 그럼 이게 지금 PER을 따져봤더니 23.65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후년을 보면 또 PER이 18배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간 가격은 비싸졌을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전력 설비주들을 예전에는 PER 많이 줘봐야 한 10배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20배까지 줬는데도 주가가 더 가냐? AI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장 산업이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중국의 규제,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상태죠. 중국의 전력기기 변압기들은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국내께 많이 들어가고 미국의 생산량은 제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렸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현대일렉트릭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윗골을 좀 달긴 했는데 조정이 그래도 적어도 20만 원 밑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매수는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기 쉽고요. 대장주는 현대일렉인데 문제는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뭐 일진전기도 따라가고 있고 뭐 지금 오늘 전선 관련주도 뭐 구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네. 같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확산되면서 올라가면
이제 거의 이제 1차 종착지를 한번 온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로 따라갔던 뭐 지금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뭐 올해 급등 2배 가까이 올랐죠. 이제 맞아요. 한 3월 초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보름 사이에 한 2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윗골이 엄청 많이 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 갈 때 못 가서 늦지막히 따라간 거죠.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같이 갔었고요. 근데 지금 또 늦게 따라가는 친구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요. 예, 일진전기는 근데 오늘도 윗골을 계속 다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2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진전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수주잔고 캐파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풀로 찼다, 공장 증설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한 7, 80%는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전선주들도 너무 과하게 올랐고 네. 그렇게 무거운 LS가 오늘 급등을 했죠. 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조금은 좀 시장이 너무 과열된 분위기도 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지금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네. 예, 조금 내려올 때 사셔라. 예. 현재 구간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좋은 건 맞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업황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지금 가격이 전혀 비싸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따라붙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탑픽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될 수 있겠고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전선주 이재규 본부장님하고 다뤘던 기억이 나요. 그런가요? 네.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전력 안에서도 변압기랑 전선이랑 이거 어떻게 나누냐 막 그런 질문 드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도 좋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한 주 동안에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테마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도 여기서 하차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보시겠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이면 저는 좀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주가의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매수한 이후에는 뭐 그 전날의 저점이라든지 이렇게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추가적인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신규 매수는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안 보여드리기 좀 아까워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주들이 예전과 다르게 밸류를 많이 받는 이유는 AI라는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CPU와 GPU의 소비 전력을 봤을 때 연도별로 CPU의 소비 전력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GPU의 소비 전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뭐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이 전력을 써야 하는 사용처가 다양화되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긴 한데 아직도 모자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윗골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LS 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9.33%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5만 원대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LS 일렉트릭은 그러면은 그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LS 일렉은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빨리 올라와서 네.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한 달하고 지금 보름을 그러니까 6주를 내리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어야 되는 국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좀 올라오다가 좀 쉬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수주 공시가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뭐 살 거냐 물어보면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구리 관련주 아마 그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구리 관련주는 제가 한 6만 원 밑으로 빠지면 풍산을 살 거고요. 풍산이요? 예, 풍산을 사고 싶습니다. 네.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LS도 제가 이 종목 너무 좋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전선주들은 제가 볼 때는 뭐 LS에 비하면 거의 찌끄레기죠. 그죠? 예. 예.
대한전선이 좀 크긴 한데 나머지 뭐 가온전선 이런 쪽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LS전선이 다 이끌어간다 우리 시장을. 근데 LS전선이 비상장이다 보니까 LS에 포함돼 있죠. 그럼 주 LS는 지금 현재 밸류도 여전히 PBR도 1배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LS전선이 끌어주면 사실 LS는 지금 오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사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LS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 한 15만 원까지는 열고 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찌끄레기라고 했지만은 나에게는 비중이 100%예요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단 뭐 시총이라던가 실적 같은 거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LS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와 풍산, LS 아직은 또 상승 여력 있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국내 반도체 활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어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사도 됩니까? 매번 이걸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특징 혹시 있을까요, 본부장님? 뭐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은 오늘 약세를 보인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메우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테마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HBM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CXL도 변동성이 많이 컸었고 최근엔 이제 좀 파생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은 HBM이 강하고 레거시가 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딱 확정지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만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낸드 플래시 쪽에서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는 3위 기업이 미국의 마이크론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기업 다 굉장히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위와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우리가 소분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선순환이 될 뿐이지 어떤 쪽이 무조건 좋고 어떤 쪽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어. 다른 종목군들을 볼 거야.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가 굉장히 큰 트렌드의 변화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AI 골드러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요, 다양한 산업에 AI가 적용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규 라인 증설이 HBM과 DDR5로 집중되어서 오히려 하반기에 레거시 D램과 낸드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존엔 HBM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레거시 쪽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 AI가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 이 대결 구도 속에서 경쟁이 확대되다 보니까 AI 반도체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면서 뛰어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술도 그로 인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유로모픽, CX의 네, PIM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키워드를 왜 내가 굳이 고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웠을까라고 후회가 됐던 게 오늘 한미반도체 테크인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보면서였거든요. 제가 샀다 팔았다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닌, 그러니까 누군가가 샀다 팔았다 할 때 이 대장 소부장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편안히 신고가 영역을 누릴 수 있었던 구간인 것 같은데 왜 이 종목들이 유독 그 안에서 아웃퍼폼했을까요? 일단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종목을 보유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수익을 좀 창출했으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시장에서 CXL이 나오고 HBM이 나오고 그다음에 PIM이 나오고 최근에 유리기판까지 나오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AI 쪽에 대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서 많이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캐파 싸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레거시 쪽에 대한 메리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예전에는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반등을 주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AI라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 반도체가 어쨌든 올해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피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 반도체는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장 마감 딱 1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뭐 환율 문제다 이것저것 걱정 때문에 무언가를 신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주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좀 밀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조금 이슈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요? 그러니까 뭐 매크로를 저희가 맞출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매크로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환율이 뭐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뭐 계속 엔화는 약세를 계속 가고 있고요. 달러 혼자 강세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뭐 105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100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벌써 106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만 혼자 나홀로 강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주들이 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오늘 많이 팔고 선물을 많이 매도한 이유도 결국엔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나빠지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을 늘린 것 같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현재는 1374원 80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도 계약,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가 오전 오후의 분위기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 조금 뭐 시장도 약간 다르죠.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시장대로 안 좋았고 코스닥은 아침에 좋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들어서면서 밀렸습니다. 환율이 튀면서 좀 밀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큰 바스켓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환율에 좀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 전이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굉장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아침에 내놓은 얘기들, 어제 나온 얘기들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야당이 너무 과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잘 안 될 거다. 이건 이제 뭐 법안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이슈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코스피를 생각보다 안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은 팔지만 다른 현물은 샀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던지면서 오히려 싸게 현물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은 밸류 프로그램 실망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팔았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쪽은 가버넌스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쪽이 더 높아지면 가버넌스 쪽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 국내 매크로 환경, 뭐 국외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